안녕하세요. 마가텍쌤입니다. 오늘은 운동과 안전 첫 번째 단원인 운동 손상의 유형과 특성 중 운동 손상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운동 손상의 여러 가지 유형을 알고 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운동 손상의 의미와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운동 손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위에 따라서 또는 그 유형에 따라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뼈 관절 근육 관련 운동 손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골절, 염좌, 탈구 이 전 시간에도 들어봤겠지만 그것을 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절입니다. 골절은 어떤 운동 손상이었죠? 네, 뼈가 부러지거나 그리고 미세하게 금이 간 것을 이 골절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외부에서 어떤 강력한 힘이 빡 나에게 가해졌어요. 충격이 가해졌어요. 뭐 부딪혔을 수도 있고요. 어떤 장비나 도구에 의해서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과의 충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외부의 힘이 작용했을 때 뼈 일부가 이렇게 뚝딱, 뚝딱이라고 하면 좀 그렇죠. 똑, 네, 부러진 경우를 이 골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골절도 여러 가지 형태 있어요. 이 뼈를 우리 근육, 여러분들 뭐 살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근육, 뭐 피부 이런 걸로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뼈가. 그래서 그냥 이 외부의 충격을 딱 받았을 때 이 근육이나 피부에 손상이 없이 뼈만 손상이 된 경우를 단순 골절이라고 합니다. 뭐 다르게 폐쇄성 골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했냐면 이게 과도하게 부러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생각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뼈가 부러져서 튀어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튀어나온다 좀 심하게 표현했지만 이 뼈가 그 뼈를 덮고 있는 근육과 뭐 피부를 건드리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그 뼈 조직, 그 근육이나 피부에 손상이 없이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지는 경우를 단순 골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요 부러진 부분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아프고 그리고 때로는 이 부러진 것 때문에 평소와 다른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약간은 뭐 이렇게 휘어져 보인다든지 기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뭐 부러졌기 때문에 못 움직인다 그렇지는 않고요. 움직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도적으로 통증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막 그거를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나중에 학습을 하겠지만 이때에는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응급처치를 하기도 합니다. 이 단순골절과 다르게 좀 생각하기 싫지만 복합골절이라고 하는데요. 개방형 골절입니다. 이 뼈뿐만 아니라 다른 신체 조직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한 뭐 근육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 피부도 될 수 있겠고요. 옆에 신경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다른 신체 조직도 어느 정도 손상이 일어난 상태를 이 복합골절 혹은 개방성 골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에는 단순골절의 증상, 뭐 당연히 아프겠죠. 아프기도 하고 통증도 있고 그다음에 뭐 외형적으로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요. 이 창상이라고 하는데요. 창상이 뭘까요? 창상은 이 어느 베이는 거예요. 베이는 거. 네. 그래서 그 뼈가 부러지면 아주 예쁘게 이렇게 동그랗게 부러질까요? 그건 아니죠. 아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날카롭게 부러질 겁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뼈 부위가 다른 신체 조직을 건드리면서 이런 다른 손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혈관도 손상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조직 안에서 심하게 출혈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골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또 다른 뼈관절 근육 관련 운동 손상으로는 탈구가 있습니다. 탈구. 탈구는 이 관절을 구성하는 뼈 마디, 연골, 그 다음에 인대 보였어요? 이 뼈와 뼈를 이어주는 두꺼운 그 고무줄 같은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인대 같은 것이 원래 위치에서 이렇게 잘 있어야지만 움직이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텐데 이 정상적인 위치에서 벗어난 상태를 탈구라고 합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 골절과 마찬가지로 외부의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이게 빠지는 거죠. 네. 빠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뚝 빠지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어떤 외부의 큰 힘이 작용했을 때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이 관절에 쏙 들어가 있던 뼈 마디가 한 번에 이탈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탈구 부위, 뭐 통상 이게 어깨나 일반적으로 어깨나 뭐 고관절, 뭐 이런 손가락 이런 부분이 많이 생기는데요. 이럴 때는 억지로 이거를 쓰려고 하면 안 되겠고요. 당연히 내가 쓰려고 한다고 해서 잘 작동을 하지도 않을 거예요. 아프기만 아프고. 네, 사용 불능 상태가 돼서 이게 잘 작동을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겁니다. 이게 막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단순 탈구라고 하죠. 뭐 습관적으로 어깨가 빠지는 사람도 뭐 턱도 막 이렇게 빠진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하도 이제 자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손으로 딱 뭐 맞추는 응급처치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 자주 그런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많이 통증이 있는 과다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는 염좌입니다. 염좌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흔히 삐었다고 표현하는 거 있죠. 발목을 뭐 접질렸다, 삐었다, 뭐 이런 운동 손상을 염좌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관절 제일 많이 다치는 곳이 어디예요? 이 발목과 손목 이런 곳이죠. 관절에 또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내가 이 정도 원래는 뭐 이 정도 손목을 이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데 과도하게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이거보다 더 이렇게 지금은 선생님도 조금 아팠는데요. 평소에는 혼자서 이 정도 할 수 있어요. 다른 손을 눌러도 이 정도까지 돼요. 근데 외부의 힘이 갑작스럽게 작용하면 어때요? 이 손목이 여기에 닿을 수도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보다 더 많이 구부려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때요? 이 관절 주위에 있는 인대가 평소의 가동 범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염좌라고 불리는데요. 이럴 때는 이 관절 주위가 부어오르고 통증이 엄청 심해지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발목 뼈 쓸 때 어때요? 그 복숭아뼈라고 하는 그 부분, 뭐 바깥이든 안쪽이든 거기가 엄청 부어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관절 모양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팅팅팅 붓는 경우도 있고요. 내 관절의 평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좌는 크게 3가지 단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대요. 처음에는 미세하게 찢어진 경우에는 뭐 경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부분적으로 찢어졌다. 근데 관절에 평소에는 이 정도 돌릴 수 있는데 조금은 이거보다 좀 부족한 운동 기능을 할 수 있는 중등도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고도 이 염좌는 이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거예요. 파열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절을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근육 경련인데요. 이 앞선 염좌나 탈구나 골절 같은 경우는 뼈, 특히 골절은 뼈와 관련된 것 같고요. 뼈와 관련되었고요. 탈구나 염좌는 이 관절 쪽과 관련된 운동 손상이었다면, 이 근육 경련은 근육과 관련된 운동 손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상태가 준비가 덜 됐어요. 갑작스럽게 운동하는 경우 있죠. 여러분들 흔히 쥐났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갑작스럽게 운동을 안 하다가 무리하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경우에 이 쥐가 날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오랫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무리한 운동을 했을 때 쥐가 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근육 경련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다가 순간적으로 빡 멀리 뛰려고 과도하게 힘을 주다 보니까 이 허벅지나 종아리 쪽에 근육 경련이 와서 근육이 확 이렇게 뭉치는 경우가 생긴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축구를 오래 하다 보면 스포츠 경기 중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갑작스럽게 선수들이 막 이렇게 넘어져서 다리에 지났다 막 이렇게 선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도하게 많이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 안에 있는 수분 그리고 그 염분까지 많은 양이 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내에 나트륨, 소금이죠. 이 나트륨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서 우리가 항상성 유지를 하지 못하면서 근육에 과도한 수축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부위에서 주로 일어나는 운동 손상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피부와 관련된 운동 손상을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어디에 베인 경우,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멍든 상처입니다. 타박상이라고 불리죠. 심하게 시퍼렇게 멍든 것도 타박상이지만, 일단 외부에서 어떤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운동 손상 대부분 이 타박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졌을 때 멍든다든지 아니면 이게 빨갛게 부어 오른다든지 그런 증상들 있죠. 그래서 외부에 충격을 받아서 생긴 상처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관절과 뼈를 둘러싼 연한 조직, 피부 조직일 거예요. 근육 등의 손상을 입어서 피부에 미세하게 출혈이 일어나서 그게 검푸르게 멍이 들고 붓는 이 운동 손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운동하다 보면 어디 이렇게 탁 쓸리는 경우 있죠. 긁힌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겠네요. 긁히거나 쓸렸을 때 이 마찰에 의해서 피부가 살짝 까지는 경우, 이거를 찰과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상처 부위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다 쓸릴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넘어지면 무릎팍, 손바닥 이런 데 까진다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까졌을 때 약간의 출혈이 생기긴 하지만 상처 부위가 그렇게 크거나 깊지는 않은 상처를, 운동 손상을 찰과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을 예방하는 치료. 그래서 넘어지면 뭐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소독을 하죠, 그죠? 이 피부 관련된 운동 손상은 대부분 소독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열상입니다. 열상은 찢어진 건데요. 아까 이제 찰과상 같은 경우는 가볍게 까진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열상 같은 경우는 까진 것보다는 조금 더 심하게 표현하면 찢어졌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 지금 여러분들 좀 상상하기 좀 그렇지만 무릎팍이 이렇게 좀 찢어져서 피가
또 많이 나겠죠. 찢어졌다면. 그리고 이 피부 조직이 약간은 훼손된 상태의 운동 손상입니다. 이럴 때는 심하면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뭐 좋은 의료 제품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붙이는 패치 형태로도 그 피부 조직을 이렇게 재생시키는 그런 제품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찢어진 상처, 특히나 이게 환부가 약간 이렇게 불규칙하게 울퉁불퉁해지는 경우가 많은 상처를 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찔린 상처도 있을 수 있죠. 뭐 못에 찔린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뾰족한 장비, 뭐 송곳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샤프나 연필이나 뭐 때에 따라서는 뭐 가시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리하고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경우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찔렸을 때는 어떻게 돼요? 뭐 굉장히 깊숙이 찔렸을 때는 피가 출혈이 많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의도적으로 빼는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찔리는 그 물체가 대부분 어떤 물체가 많으냐면 쇠로 된, 그러니까 철이죠. 쇠로 된 그런 물체에 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또 이제 그랬을 때 병원을 가게 되면 파상풍 주사라는 것을 별도로 맞게 돼요. 파상풍 주사라고 하면 그 쇠로 된 어떤 쇠에 묻어져 있는 이 파상풍 주사를 맞는 이유는 파상풍균에 의해서 독소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근육 수축이 일어나고요. 점점 우리의 몸이 마비되는 상황까지도 오게 돼서 나중에는 사망에도 이르는 아주 무서운 감염이기 때문에 이런 쇠로 된 물질이 우리 몸에 이렇게 찔리거나 베었을 때는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피부 관련 운동 손상으로 절상이라고 하는 창상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베이는 걸 의미해요. 베이는 거 이렇게 날카로운 칼이나 뭐 유리 이런 날카로운 물체에서 베인 상처인데요. 베었다는 것은 우리 피부가 절개가 됐다는 거죠. 뭐 물론 우리가 수술할 때도 우리의 피부 조직을 이렇게 절개하는 것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사고에 의해서 절개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봉합을 해야 되겠죠. 꼬매는 그런 치료를 거쳐야 됩니다. 네, 피부 관련 운동 손상으로 여러분들 꼭 지켜야 될 내용들을 설명할 텐데요. 이럴 땐 꼭 병원으로 가야 된다고 해요. 20분 이상 지혈이 안 될 때, 피가 안 멈출 때는 꼭 병원으로 가야 되고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물리거나 상처가 넓고 아까 그 절창처럼 이렇게 상처 부위가 많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상처에 과도한 이물질, 외부에 흙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모래나 이런 데서 넘어졌는데 그걸 임의로 닦아낼 수도 없겠거니와 그런 이물질이 남아 있을 때에도 병원으로 꼭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넘어지다 보면 단순히 우리의 뭐 찰과상 전도면 소독하고 뭐 새살이 솔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고 이렇게 바르면 괜찮겠지만 과도하게 피부가 찢어지거나 벗겨지거나 하는 경우, 뭐 근육까지 뭐 이렇게 근육이 시뻘겋게 막 보여진다든지 뼈가 보일 때, 그리고 특히 팔꿈치나 무릎, 뭐 어깨 이런 부위에 상처 났을 때는 뼈뿐만 아니라 관절, 뭐 신경까지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뭐 바늘에 살짝 찔린 경우야 괜찮겠지만 큰 물체가 꽂혔거나 크기와 다르게 이게 너무나도 깊숙하게 박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가정이나 어디 혼자서 집에서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거를 처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병원으로 꼭 해야 되겠고요.
피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할 때 많은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뭐 여러분들 흔히 신는 축구할 때 신는 양말 있죠, 긴 스타킹. 네, 그리고 뭐 야구할 때도 우리 팔토시나 뭐 장갑이나 뭐 그리고 이 발목 보호대, 정강이 보호대, 태클 팬츠 뭐 이런 것들 다 입게 되고요. 농구나 배구 할 때는 무릎 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이런 걸 착용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멋있으려고 하는 거 아니죠.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운동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보호하는 거고요. 이 권투나 뭐 이렇게 격투기 운동할 때 보면 시합에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혹은 시합 잠깐 쉬는 시간 동안에 막 물도 마시고 하겠지만 막 이렇게 막 얼굴에 막 발라줘요. 이렇게 눈썹에도 바르고 볼에도 바르고 막 이런데 막 발라줘요. 이거 바르는 게 뭐냐면 뭐 바세린이라고 하는 그런 부들부들한 약간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션인데요. 발라주는 이유가 있죠. 이게 마찰력을 없애기 위해서요. 이게 미끌미끌하니까 약간의 타격이 이게 스쳐 지나가도 피가 흐른다든지 아니면 뭐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맞으면 당연히 막 멍들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스치는 아니면 이렇게 찢겨 나가는 경우 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타 운동 손상인데요. 뭐 이것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먼저 심장마비예요. 준비 운동을 하지 않고 갑자기 막 심한 운동을 한 경우 갑자기 드라마에서 막 이런 나온 영화에서 막 이런 나온 것처럼 심장마비가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운동은 처음부터 과도하게 하는 것보다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시간과 강도를 늘려서 천천히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주 자주 휴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물론 뭐 1분 하고 쉬고 1분 하고 쉬고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운동의 강도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내 체력 수준과 그런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충분하게 휴식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동 중에 갑자기 뭔가 평소와는 다르게 숨도 막 가쁜 것 같고 이 심장 부위가 막 통증이 생기면 바로 운동을 중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운동이 좋냐면요. 뭐 우리 제일 우리 학기 초에 배웠던 건강, 운동과 건강 관계에서 배웠던 저강도 운동을 장시간 하자라는 것을 배워봤었는데 걷기, 사이클, 수중 운동과 같이 대근육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 유산소성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뇌진탕입니다. 이거 사진에서만 봐도 이거 두 선수 모두가 머리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운동 중에 머리에 충격을 받아서 뇌가 놀라거나 혹은 뇌의 어떤 혈관들이 터져서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를 뇌진탕이라고 하는데요. 뒤로 넘어지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이렇게 부딪혔다든지 아니면 어디 다른 장비에 부딪혔다든지 이럴 때 특히 머리를 부딪혔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럴 때 발생하고요. 증상으로는 뭐 구토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뭐 머리가 어지럽거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뇌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체 조정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뇌가 어떤 평소와 다른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멍한 시선, 초점이 눈이 풀렸다고 하죠. 약간 이런 멍한 시선, 그 몽롱함, 그리고 지적 능력이 갑작스럽게 저하될 수도 있고요. 갑작스럽게 그런 온몸에 힘이 쫙 빠지는 증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식도 잠깐 이렇게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뇌진탕이 오게 되면 잠깐 그 순간적으로 기억 상실이 나타날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증상이죠. 다음으로 구강내 손상입니다. 구강이 어디요? 우리 입 안을 의미하죠. 이 외부의 충격을 받아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진 상태 혹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치아가만 다치는 게 아니라 이 입술, 이 잇몸 이런 것도 다칠 수 있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구강내 손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체 접촉이 많은 운동, 이렇게 서로 몸끼리 부딪히는 운동을
할 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무엇보다 빠른 응급처치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이가 이렇게 부러지거나 빠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재빠르게 식염수나 우유에 담아서,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식염수나 우유에 담가서 그 빠진 이빨을 가지고 그대로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가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내 이이지만 이것을 다시 복구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그것을 뭐 이물질이 묻었다 그래서 수돗물을 씻거나 아니면 어디 막 휴지를 이렇게 꼭꼭 싸맨다가 가는 게 아니라 우유, 제일 좋은 건 우유일 것 같아요. 식염수를 갑작스럽게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죠? 우유에다가 그것을 담가서 병원으로 가져가서 치료를 받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 관련 운동 손상인데요. 뭐 이제 조금씩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증상 들어봤을 거예요. 열 경련, 뭐 열사병, 뭐 또 열 관련이지만 열이 없는 그 기온이 낮은 거를 저체온증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열 경련은 고온에서 과도한 운동을 했을 때 몸에서 수분과 이 염분이 부족해져서 뭐 어지러움을 호소한다든지 근육 경련이 나타나는 그 열 손상을 의미하고요. 열사병은 이게 좀 더 심해졌어요. 근육 경련, 두통을 더 심해졌어. 그래서 뇌의 중추신경계가 마비돼서 갑작스럽게 체온이 상승하거나 그리고 맥박이 빨라지고 그리고 네, 이런 현상들이 열사병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체온증인데요. 더운 날에는 이런 열경련의 열사병, 뭐 일사병,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만 겨울철에는 저체온증이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저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때 체온이 지나치게 낮아져서 막 오한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의식을 잃고 감각이 무뎌지는 이런 손상도 열 관련 손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요, 두 개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의 운동 손상의 명칭과 증상을 설명하시오. 어떤 증상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운동 손상인 것 같아요? 뼈가 또 부러진 운동 손상입니다. 뭐였죠? 네, 골절이었죠, 골절. 이때는 통증이 일단 있을 거예요. 그렇죠? 통증이 있고 그 골절된 부위가 굉장히 부어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복합골절, 뭐 개방성 골절이라고 하는데 이 복합골절인 경우에는 뼈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이나 어떤 혈관이나 이런 조직을 또 건드려서 심한 출혈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넘어지거나 차이거나 부딪히는 등 외부의 충격을 받아 생긴 피부 손상은 무엇일까요? 네, 아주 쉽게 어디 멍든 아니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타박상입니다. 네, 이 밖에도 뭐 피부 손상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죠? 타박상, 뭐 까진, 찰과상, 그리고 베인, 절창, 창상, 그 다음에 찔린, 자상도 있었죠. 그리고 찢어진 경우 있었죠. 찢어진 경우 열상이라고 했던 그 피부 손상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